안녕하세요. 혹시 저속노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건강하게 그리고 좀 활기차게 나이 드는 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잖아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뭐랄까 그 노화 관련 질병 시정을 최대한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자 뭐 이런 거죠. 마침 이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끌고 계신 분 중 한 분, 그 내과 의사 정의원 씨가 아침 식단을 공개한 기사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네, 헬스조선 기사인데 제목이 저속노화 트렌드 주도 정의원 아침 식단 공개 사진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원칙, 그리고 특히 그 먹는 순서의 비밀,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정의원 의사 실제 식단을 보면서 어떤 원칙을 배울 수 있을지, 또 그게 우리 일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기사를 보니까요. 정의원 의사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가수 자이언티 씨랑 같이 건강 식습관 얘기를 하면서 실제 아침 식사 사진을 딱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사진만 봐도 와, 진짜 제대로 챙겨 드시는구나.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채소를 기본으로 쫙 깔고요. 그 위에 로메인 상추, 호두, 토마토, 키위가 2개, 블루베리, 올리브, 파마산 치즈, 그리고 연어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오, 색깔부터가 정말 예쁘던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리브 오일하고 발사믹 식초를 드레싱으로 뿌리고 또 사이드로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랑 에그 베네딕트까지 곁들였다고 하니 아니 아침 식사인데 뭐 거의 호텔 조식 수준 아닌가요? 특히 에그 베네딕트면 그 잉글리시 머핀 위에 햄이나 베이컨, 술안 올리고 홀란다이즈 소스 뿌린 거잖아요. 그 노른자 툭 터트리는 맛은 좋은데 그 홀란다이즈 소스가 버터가 엄청 들어가서 칼로리 꽤 높지 않나요? 그래서 전 사실 좀 의외였어요. 아, 네, 맞아요. 정말 딱 봐도 풍성하고 좀 화려한 식단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짓수만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저속노화라는 목표에 맞춰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막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베이스로 깔릴 로메인 상추만 봐도요. 비타민 C나 K, 엽산 이런 것도 많지만 의외로 칼슘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식욕을 좀 더 느낄 수 있거든요. 상추 속 칼슘이 이걸 어느 정도 억제해줘서 식사 초반에 과식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채소로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인 거죠. 단순히 식이섬유 때문만이 아니고 칼슘 같은 미네랄도 식욕 조절이랑 관련이 있군요. 와, 진짜 재료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숨어 있네요. 그럼 올리브 오일이나 발사믹 식초는요? 이건 뭐 샐러드에 워낙 흔하게 쓰이니까요. 그렇죠. 올리브 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뭐 대표적인 건강 오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 불포화 지방산, 올레산이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HDL은 좀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이것도 많죠. 이게 바로 저속 노화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염증 관리랑 딱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발사믹 식초도 그냥 새콤한 맛만 내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 소화 흡수를 좀 늦춰줘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확 오르는 걸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효소 분비 촉진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맛의 조합뿐 아니라 혈당 관리, 소화 촉진 이런 기능적인 면까지 다 고려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야, 염진 관리, 혈당 관리. 진짜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무슨 몸의 시스템을 조율하는 과정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아까 제가 약간 의외라고 했던 에그 베네딕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그 칼로리 높은 홀랜다이즈 소스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에그 베네딕트의 달걀 자체는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영양가가 높죠.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고 또 뇌 기능에 중요한 콜린이나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 같은 게 풍부합니다. 연어랑 같이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홀랜다이즈 소스는 버터랑 달걀 노른자가 주재료라서 지방 함량도 높고 칼로리도 꽤 높아요. 매일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정의원 의사 식당 전체 구성을 보면 채소랑 건강한 지방,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 연어, 호두 이런 게 풍부하고요. 또 에그 베네딕트의 탄수화물 부분인 잉글리시 머핀도 아마 통곡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건 아마 소스의 양을 조절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균형 속에서 소량의 고칼로리 소스를 약간 맛의 포인트 정도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이렇게 드신다기보다는 아마 하나의 예시로 보여준 식단일 거고요. 아, 그렇군요. 전체적인 균형하고 양 조절,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고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 화려한 식단을 딱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뭘까요? 정의원 의사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네, 기사에서 딱 3가지 기본 원칙을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식사는 반드시 채소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시작한다. 둘째, 양질의 단백질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소위 느린 탄수화물이어야 한다. 딱 이 3가지인데요. 근데 이 원칙보다 제가 더 흥미로웠던 건 바로 이걸 적용하는 순서를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기사에서는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보통 우리 밥부터 먹거나 밥이랑 반찬 막 같이 먹잖아요. 맞습니다. 그 거꾸로 식사법이 이 식단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우리가 보통 먹는 순서랑 반대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1.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를 가장 먼저 충분히 먹고 2.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같은 단백질 식품을 먹고요. 3. 맨 마지막으로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먹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우리 몸의 혈당 변화랑 포만감 조절 메커니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식사 시작할 때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물리적인 포만감을 줍니다. 동시에 나중에 들어오는 음식물들의 소화흡수 속도를 좀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덕분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막 치솟는 거,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이걸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그거 점심 먹고 오후에 막 졸음 쏟아지는 것도 이거랑 관련 깊다던데. 먹는 순서만 바꿔도 이걸 막을 수 있다니, 와, 정말 솔깃한데요. 이거 진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그럼요.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5년에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인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사 순서에 따른 혈당 변화를 비교했어요. 한 그룹은 빵이랑 오렌지 주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15분 뒤에 닭가슴살과 채소 샐러드, 즉 단백질, 식이섬유를 먹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순서를 완전히 바꿔서 단백질이랑 채소를 먼저 먹고 15분 뒤에 탄수화물을 먹게 한 거죠. 오, 결과가 어땠어요? 궁금한데요.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채소랑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30분, 60분, 120분 혈당 수치가 전부 다 훨씬 낮았어요. 특히 식후 60분 혈당치는 무려 37%나 낮게 나왔습니다. 37%요? 와. 네, 인슐린 분비량도 더 적었고요. 그냥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마치 혈당 조절 약을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 거예요. 37%. 이건 진짜 무시 못할 수치인데요? 단순히 좋더더라 이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하네요. 근데 이게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냥 건강한 사람한테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마다 효과가 좀 다르거나 그러진 않나요?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대사 능력에 따라서 효과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잦은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공복감을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과식이나 불필요한 간식 섭취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채소 다음으로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는 것.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또 GLP-1 같은 포만감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랫동안 배부름을 느껴서 전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유리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막 닭가슴살이나 계란 먼저 먹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냥 칼로리 때문만이 아니라 포만감 호르몬이랑도 관련이 있었네요. 와. 정확합니다.
그리고 섭취한 영양소가 에너지로 안 쓰이고 남았을 때 지방으로 바뀌는 비율도 단백질이 탄수화물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좀 덜 찌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도 혈당을 더 완만하게 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 식물성 단백질을 먼저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인 탄수화물은 왜 맨 뒤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식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미 채소랑 단백질을 먹어서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상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죠.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흰쌀밥, 흰빵, 면 종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확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요. 에너지로 바로 안 쓰이면 중성지방 형태로 바뀌어서 복부나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은 가급적이면 혈당 지수가 낮은 통곡물 위주로 선택하고 먹는 순서를 맨 뒤로 밀어서 양을 조절하는 것. 이게 저속 노화와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의원 의사의 아침 식단은 그냥 건강한 음식 모음 이게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구나 싶네요. 식이섬유 먼저,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느린 탄수화물. 이 원칙하고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딱 정리가 되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혈당 반응을 최적화하고 포만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과식을 막고 영양소의 흡수랑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 거죠. 이 거꾸로 식사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정의원 의사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차리는 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중요한 건 그 원리를 청취자님의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보통 직장인은 점심에 구내 식당이나 백반집 자주 가는데 솔직히 채소부터 먹어야지 생각은 해도 막상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밥이랑 국, 반찬이 그냥 한꺼번에 나오니까요. 그거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시네요. 그럴 때는 완벽하게 순서를 지키기 어렵더라도 의식적으로 채소 반찬에 먼저 손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반이 딱 나오면 밥을 한술 뜨기 전에 상추쌈이나 나물 무침, 김치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몇 입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선구이나 제육볶음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고 밥은 의식적으로 좀 천천히 그리고 양을 조금 줄여서 먹는 식으로요. 그렇게 접근하면 훨씬 부담이 덜하겠네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순서를 바꿔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식이나 모임에서 음식이 한꺼번에 나올 때 샐러드나 채소 스틱 같은 게 있으면 그거부터 집어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회 같은 메인 요리를 먹은 뒤에 밥이나 면은 그냥 맛만 보는 정도로 양을 조절하는 거죠. 심지어 뷔페에 가서도요. 접시를 채울 때 샐러드랑 채소 요리를 먼저 담고 그 다음 해산물이나 육류 코너, 마지막으로 빵이나 디저트 코너로 이동하는 식으로 동선 자체를 거꾸로 식사법에 맞게 짜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뷔페 동선까지요. 와, 재미있는 발상이네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정해진 메뉴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채소,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큰 흐름을 내 식사에 어떻게 녹여낼지 이걸 고민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원칙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낮추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속 노화라는 게 어느 한 가지 비법으로 딱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건강한 습관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오늘 정의원 의사의 아침 식단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저속 노화를 위한 식사 원칙, 특히 거꾸로 식사법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채소 먼저, 다음은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이 간단한 순서 변화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작은 변화 같지만 꾸준히 했을 때는 혈당 안정, 체중 관리, 나아가서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 거꾸로 식사법, 혹시 청취자님의 다음 식사부터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이 원칙을 청취자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변형하고 응용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뭐 거창한 계획보다는 지속 가능한 작은 실천 하나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